다음 시험 난이도는 미지근한 물이다. 한국사 물, 불, 가리기. 안녕하세요. 애들 사심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0회 한능검 시험 보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60회 어떠셨는지, 물 시험이었는지, 불 시험이었는지 한번 가려보고요. 그러면서 이게 조심스럽게 61회 시험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애들 한능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합격 수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 합격 수기, 그리고 공부한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엄청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한능검 60회 난이도 어땠을까요? 꽤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다소 좀 지역적인 그런 선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불시험까지는 아니다, 뜨거운 물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나 발표된 합격률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합격률은 짜잔! 54%가 나왔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붙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변별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58회가 49%, 59회가 46%였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것을 감안하면 적당히 59회보다는 조금 쉬웠고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다, 평균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딱 뜨거운 물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능검이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면서 생소한 선지들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한능검보다 분명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7급 공무원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한능검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소한 선지도 당황하지 않도록 꼭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60회 한능검에서 좀 생소한 선지가 나왔던 부분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보시면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 성악 10도가 나왔습니다. 성악 10도, 성악 지묘 나오면은 많이 어려워해요. 그럼 무조건 황도 생각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안주인데요. 네, 이 황은 성악 10도, 황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성악지묘는 그럼 이이겠구나. 이황과 이이는 항상 라이벌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상도 예안현 출생, 이건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문과급제, 성균관 대사성의 임명, 도산서당 나왔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 뒤에 도산서당 있죠. 도산서원 나오면 무조건 이황입니다. 그럼 이황인 걸 알고 푸셔야 돼요. 그런데 1번 선지가 어려운 선지가 나왔어요. 보통 이황하면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성악십도가 나온다든지 그랬는데 그걸 그냥 힌트로 줘버리고 선지에 1번 선지에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했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사단칠정 논쟁은 지금까지 막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뤘다든지 좀 어려운 선지가 맞습니다. 도대체 사단칠정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사단, 인간에게 착한 마음 사단이 있고 칠정은 그때그때 변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본질에 대해서 기대승과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대승이 얼마나 귀찮게 했냐면 이황의 제자인데 8년 동안 편지를 보내면서 선생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답장을 해줬어요. 이황이. 정말 친절하신 분이죠. 저 같으면은 손절합니다. 기대승과 사단칠정이 나오면 이황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선지입니다. 또 나머지는요, 2번은 해동제국기 나왔는데 신숙주가 만든 것이고요. 3번 양명학, 강화학파, 정제두, 4번 기축봉사, 명에 대한 의리, 송시열이죠. 그리고 5번 무사와의 조의제문, 너무 중요하죠? 김종직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칠전 농쟁, 이황 알아두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선지예요. 26번은 제가 왜 꼽았냐면 이제 학생들이 되게 황당했어요. 요즘에는 지역에 관한 문화재를 정말 지역적으로 묻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이 26번을 전주에 사신 분이 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주 최씨거든요. 전주가 저희 본가라서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만 웬만하면 거의 모른다. 문화재청의 입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좀 알리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요. 일단 풀어볼게요. 26번 보시면 땡땡신 문화유산 홍보 채널인데요. 후백제의 흔적. 자, 후백제는 완산주에다 세웠는데 이 완산주가 지금의 전주예요. 이걸 몰랐다고 치자. 그러더라도 6.25 전쟁 중에 전라 가명을 복원했대요. 이거는 확실히 전라도가 맞구나. 그런데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 이 전동성당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데
아, 이거를 전주 한옥마을 안 가봤으면 모를 수 있어. 이 전동성당 뭐지? 진동도 아니고 전동 뭐지? 답은 4번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를 조사한다. 이 경기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딱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 코스가 전동성당과 경기전이에요. 이건 전주 한옥마을을 알리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속어법으로 풀 수밖에 없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장용영의 외형은 수원화성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정조의 수원화성. 2번은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홍경래 난을 일으킨 건 평안도의 차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 3번에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과 항전. 남한산성이죠. 자, 그리고 5번은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막 대항했던 거 진주입니다. 진주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많은 학생들이 속어법으로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그 지역별 문화재를 좀 정리하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27번 문제를 풀이를 해볼게요. 27번은 정말 어렵게 낸 문제였어요. 이제 지금까지 시대별 교육기관인데 힌트를 좀 공무원 한국사 수준으로 냈습니다. 자, 가나다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에 보시면 학생의 재학 연하는 9년으로 하되 다음 줄에 관등이 대남아 남아에 이르면 졸업하였다. 대남아 남아라니. 보통은 그냥 골품제,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이라면 골품제 이렇게 딱 파악하는데 관등을 대남아 남아라고 해서 이게 사실 골품제도거든요. 근데 좀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요것은 신문왕이 만든 국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가는 솔직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볼 만한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는 칠제가 나왔어요. 전문 강좌 칠제. 이거 관악진흥책이다. 나 이거 공부했는데 전문 강좌 칠제. 양영고. 국자감의 진흥정책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국자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는 생원진사가 나왔어요. 생원진사과에 합격을 하면 이제 이 학교에 갈 수 있다. 성균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에 대한 힌트도 생원진사 좀 어렵게 냈고요. 라는 자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마지막 줄이 힌트예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공원에서 학습에 전념하였다. 교육기관인데 공원이래. 유경공원이죠.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료를 4개나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지가 생소한 것보다 사료가 생소했다. 자, 그러면 기억, 가, 신문왕의 인재양성. 국학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접근하실 때는요. 요즘 한능검이 입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료가 어려우면 선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보기를 보거나 이게 뭐 대남아 남아 대체 뭐였지? 신문왕 인재양성 국학. 이건 내가 알아.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니은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하였다. 부목군연에 설치했다는 건 전국, 지방에 설치했다라는 거죠. 지방에는 향교, 중앙에는 국자감. 그래서 부목군연은 아니다. 국자감은 그냥 개경에 한 군데다 설치했어요. 중앙에 한 군데. 성균관도 중앙에 하나, 지방에 향교는 여러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니은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공자들에게 이제 공자의 성현을 가리는 그런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제를 대행하였다. 요거는 성균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 라, 교육 입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교육 입국조서 반포를 한 뒤로는 한성사범학교, 소학교를 설치하거든요. 유경공원은 그 시즌이 아니에요. 유경공원은 참고로 1886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는 1895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틀려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그래서 2번이 되었던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보니까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소한 선지를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은 8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일의 난이도를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이번 60회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살짝 미지근한 물 정도. 이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고 아마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살짝 온도를 낮추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2021년 합격률을 보면 60% 이상이 2번, 50%대가 3번, 40%대가 한 번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올해 60% 이상이 한 번, 50%대가 2번, 40%대가 한 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험이 2번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은 쉽게, 한 번은 보통으로 나올 것인데 보통 그 해 마지막 시험을 쉽게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월 달에 보는 시험은 보통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니야, 나 우리 계속 어렵게 될 거야. 어쩔? 막 이러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추석에도요. 너무 놀려고만 하지 마시고 에듀윌 한국사에 제 심화 강의 쫙 있잖아요. 이제 귀경길에서 1.5배속으로 들으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물불 가리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